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깊이 있는 배움을 주는 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그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양한 만남과 경험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차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으며 우리는 어떤 관계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지, 어떤 관계가 우리의 성장을 돕는지를 배워갑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상호작용에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을 이해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이는 마치 거울과 같아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타인을 대하는 태도, 일상적인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약자를 대하는 모습이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이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바쁜 출근길에 어려움에 처한 노인을 돕는 모습,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쓰자고 제안하는 따뜻한 마음, 혹은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 등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진정한 품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근본에는 신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뢰는 관계의 기초가 되는 토대로 이것이 없다면 어떠한 관계도 깊이 있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신뢰는 시간과 경험을 통해 천천히 쌓이며 작은 약속과 일상적인 행동들의 일관성을 통해 형성됩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킬 때, 그리고 서로의 비밀을 지켜줄 때 신뢰는 더욱 강화됩니다. 진정성 또한 관계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진정성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내면의 생각이 일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적 관계에서 표면적인 친절이나 예의를 경험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그것을 넘어선 진심 어린 이해와 배려를 필요로 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상호 존중입니다. 존중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가치관과 선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도 인간관계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기쁨과 슬픔을 진심으로 함께 느낄 때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공감 능력은 천천히 발달하며 다양한 경험과 관계를 통해 성장합니다.
관계에서의 책임감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관계는 단순한 감정적 유대를 넘어 서로에 대한 책임을 수반합니다. 이는 약속을 지키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책임부터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더 깊은 차원의 책임까지 포함됩니다. 책임감 있는 태도는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인간관계는 또한 우리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이러한 역할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녀로서, 부모로서, 친구로서, 동료로서의 역할은 각각 다른 측면의 우리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평생에 걸친 학습 과정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점차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되며 이를 통해 더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때로는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 깊이 있는 관계의 측면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관계의 기본 본질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관계의 깊이는 시간이라는 도구로 측정됩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익어가는 와인처럼 진정한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은 맛을 내게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후의 평가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였던 사람의 허상이 드러나기도 하고 반대로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던 사람의 깊은 인간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관계를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를 살펴보면 이러한 특성이 잘 드러납니다. 능력 있고 성과가 뛰어난 동료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 동료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려 노력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진정한 동료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계의 질적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관계가 주로 즐거움과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면 성숙해질수록 서로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중요해집니다. 삶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관계의 일관성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태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사람들은 결코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 앞에서는 친절하고 공손하지만 부하 직원에게는 무례한 사람 혹은 필요할 때만 접근했다가
용무가 끝나면 냉담해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성의 결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시간에 따른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걱정과 염려가 단순한 간섭이 아닌 깊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하게 되고, 자녀들의 독립과 성장 과정에서 겪는 갈등도 더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되어 보면 비로소 자신의 부모님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고,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용서와 이해의 중요성도 깨닫게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은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오랜 관계에서는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시간은 우리에게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관계에 동일한 에너지를 쏟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어떤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지 분별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더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시간은 또한 우리에게 관계의 유한성을 가르쳐 줍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이별을 경험하면서 현재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진실된 마음으로 관계에 임하게 만듭니다. 평생 우정의 가치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친구들과의 관계는 그 어떤 새로운 인연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가치를 지닙니다. 서로의 젊은 시절을 기억하고 함께 성장해온 과정을 공유하며 인생의 크고 작은 순간들을 나눈 친구들은 우리 삶의 중요한 증인이자 동반자가 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관계의 양적인 측면에 집중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계의 질적인 측면에 더 많은 가치를 두게 됩니다. 이는 마치 나무가 자라나는 것과 같아서 겉으로 보이는 성장보다는 뿌리의 깊이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관계는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인 양상을 띱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게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진정한 소통의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SNS상에서 수백, 수천 명의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마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특성은 오히려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관계 양상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형성되는 관계들은 때로는 매우 피상적일 수 있지만,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서로의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며 지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관계의 형태가 얼마나 다양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 속도는 관계의 본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는 한 직장에서 평생을 보내며 형성된 동료 관계가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잦은 이직과 변화로 인해 관계의 지속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더욱 빠르게 관계를 형성하고 적응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는 우리에게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일과 삶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직장 내 인간관계도 새로운 양상을 보입니다. 재택근무의 증가로 인해 물리적 만남은 줄어들었지만 화상회의와 메신저를 통한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명확한 소통 능력을 요구하며 동시에 비대면 상황에서도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도 현대 사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간의 소통 방식 차이, 일과 삶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는 때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에게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일상이 쉽게 공유되는 환경에서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디까지 사적인 영역으로 남겨둘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공개의 문제를 넘어 관계의 깊이와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다중적인 정체성과 역할을 요구합니다. 직장인으로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각각의 상황에서 적절한 관계를 맺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중적 역할은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글로벌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보편적 인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더 포용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관계 양상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각각의 관계는 그 고유한 특성과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멘토링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그 의미가 깊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주로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다면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는 후배들을 이끌고 조언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전문적인 네트워크도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관계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력 발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진정한 교류와 협력을 의미합니다.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문가 네트워크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가족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복잡한 관계의 형태입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간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특히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경쟁자로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며 특히 자신이 부모가 되어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친구 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성격이 변화합니다. 학창 시절의 친구들과는 추억과 경험을 공유하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고 성인이 되어 만난 친구들과는 비슷한 가치관과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깊은 교감이 형성됩니다. 특히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들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겪어온 동반자로서 그 어떤 관계로도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공동체 관계도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종교단체, 취미 모임, 봉사단체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의미와 목적을 공유하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체 관계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멘토 마이너스 멘티 관계는 현대 사회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입니다. 좋은 멘토는 자신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멘티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관계도 현대 사회의 특징적인 관계 형태입니다. 같은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이러한 관계는 물리적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합니다. 동료 관계는 직장 생활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중요한 관계입니다. 단순히 업무적인 협력을 넘어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돕는 동료애를 발전시킬 때 더욱 의미 있는 관계가 됩니다. 특히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팀워크는 귀중한 경험이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계들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감정의 조절과 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즉각적인 감정 표현보다는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부적절한 행동에 즉시 화를 내는 대신 그 사람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갈등 관리 능력도 성숙한 관계를 위한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해결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갈등을 피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설적인 대화의 기회로 삼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계 설정의 기술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은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경청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비판적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자존감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공감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단순히 그래, 그렇구나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선입견이나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신뢰는 말과 행동의 일치, 약속의 이행, 비밀 유지 등 작은 행동들의 누적을 통해 형성됩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용서와 화해의 기술도 배워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는 누구나 실수를 하거나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상대방의 노력이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나 도움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관계의 기술과 지혜는 끊임없는 실천과 경험을 통해 발전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성공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갑니다.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실패는 결코 낭비가 아니며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성숙을 위한 소중한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표면적인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보다도 진실된 관계 속에서 느끼는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맺어온 관계들이며 그 관계 속에서 나누었던 사랑과 이해, 그리고 함께했던 시간들입니다. 인생은 결국 관계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우리 또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관계를 통한 성장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기존의 관계를 발전시키며 때로는 관계의 종말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진정성 있는 관계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물리적 연결은 쉬워졌지만 오히려 정서적 연결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 의식적으로 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균형 잡힌 관계입니다. 자신과의 관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등 다양한 차원의 관계들이 조화롭게 발전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이란 결국 얼마나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물질적 성취나 사회적 지위보다도 우리가 맺어온 관계의 질과 깊이가 삶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여정의 본질이며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진리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